가볼까요? 여기 181쪽은 개념 설명할 건 없어요. 이미 했어요. 결합, 교환, 분배. 뒤에 182쪽은 드모르간 법칙 다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만 추가적으로 해드릴 게 바로 182쪽의 밑에 한 걸음 더의 대칭 차집합입니다. 와, 이 대칭 차집합이 참 아이들을 많이 괴롭히는. 자, 왜 대칭 차집합이냐면요. 대칭이 돼요. 뭐가? 그림이. 근데 뭐에 대한 그림? 차집합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칭 차집합은 모양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A 빼기 B와 B 빼기 A의 합집합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요. 왜요, 선생님? 그림을 그려볼게요. A 빼기 B가 어디예요? 오른쪽 배엄은 사과죠. B 빼기 A는 왼쪽 배엄은 사과예요. 그래서 요 가운데를 제외하고 양쪽을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거인 게 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작용합니까? 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림을 그리고 보니까 이 대칭 차집합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 바로 합집합에서 누구를 뺀다? 교집합을 빼도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한테 이게 이쁘게 A 빼기 B, B 빼기 A가 안 나오니까 문제겠죠. 나중에 가면 A여 빼기 B, 합집합 B 빼기 A여. 결국엔 모양이 A, 네모 빼기 세모, 세모 빼기 네모, 그리고 그걸 합쳤다 그래서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고, 그건 대부분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원리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방금처럼 요것과 요거의 합집합이래. 그럼 너네들 딱 보자마자 뭐라고 말해? 이거 대칭 차집합이다. 근데 그럼 이거 그림 어떻게 그려요? 그림은 이렇게 그릴 거면 아까 선생님은 단순 무식하게 그리는 거 좋아한다 그랬지? 얘가 A의 여집합인 거야. 그리고 얘가 B인 거지. 그래서 A 여집합에서 B 뺀 거랑 B에서 A 여집합 뺀 거. 그럼 얘는 다시 쓰면 누구? A 여집합 합집합 B에서 A의 여집합 교집합 B를 빼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접근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만 대칭 차집합이다 라는 게 아니라 결국엔 모양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 모양을 만약에 일정한 그림으로 같이 똑같이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기호만, 식만 바꿔서 써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좀 이따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뒷장 넘어가서요. 여기서 쉬운 것들은 좀 넘어가고 우리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17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17번. 17번을 생각보다 못 푸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설마 B의 여집합 뭐 이런 거 원소 찾아서 풀면 안 돼요?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이거. 자, 끝낼게요. 설마 B의 여집합 찾아서 진짜 A 빼고 그거 여집합해서 B에서 빼는 친구들 없겠죠? 먼저 얘를 집합 기호로 나타내면 아까 이거 우리 연습했죠? 네모 빼기 세모는 네모, 교집합, 세모의 여집합이다. 그거의 여집합이래. 그럼 드모르간 법칙 쓰면 B 합집합 A. 에서 B를 다시 빼달래. 그럼 또 우리는 무슨 짓 할 수 있어요? 네모 빼기 세모니까 네모, 교집합, 세모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여기는 합집합인데 여기는 교집합이래요. 그럼 이거 무슨 법칙 쓸 수 있다? 분배 법칙 쓸 수 있다. 분배 법칙 써보면 뭐라고 쓸 수 있다? B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이거 뭐라 그랬지?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 여집합. 결국 네모 교집합, 세모 여집합이니까 B 빼기 B죠? 얘 공집합이에요. 그리고 우리 합집합은 뭐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어?
둘 중에 누가 더 커? 얘겠지. 그래서 결국 A교 B의 여집합을 찾아달라는 게 지금 이 문제죠. 17번. 결국 우리는 A에서 B를 빼면 되겠다. 10 이하의 짝수에서 10 이하의 짝수면 2, 4, 6, 8, 10. 여기서 B는 안 쓸게요. B는 결국 누구의 약수? 12의 약수니까 12의 약수 2, 4, 6 빼면 되니까 정답은 8이랑 10. 그래서 정답 얘는 뭘 찾아달래? 합 답은 18 이렇게 찾게 되겠죠. 이해 가세요? 자 18번도 한번 봐볼게요. 18번은 내가 그냥 1초 만에 풀게요. 18번 한번 맨 마지막 읽어봐봐. 뭘 구해달래? A교 B의 여집합 합집합. B교 A의 여집합이래. 선생님 이거 보이세요? 이게 바로 A 빼기 B고 B 빼기 A의 합집합이죠. 그럼 이걸 딱 보자마자 어떤 친구들은 바로 뭐가 보인다? 대칭 차집합이에요, 선생님. 차집합이고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 이거 보자마자 대칭 차집합인 걸 보았던 친구들은 바로 뭘 써? 이거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면 돼요. 끝. 합집합이 뭡니까? 자, 지금 문제에서 이걸 오히려 던져줬어요. 근데 이거 드모르간 법칙 쓰면 합집합의 여집합이 지금 누구다? 1, 2다라는 거지. 남자의 여집합은 여자, 여자의 여집합은 남자이듯이 합집합의 여집합이 1, 2라는 건 오히려 합집합에는 1, 2가 없다라는 거죠. 1, 2 뺀 나머지라는 거죠. 따라서 얘는 3, 4, 5, 6, 7이라는 거죠. 전체가 1부터 7이라 그랬으니까. 거기서 누구 빼달라? 교집합 3, 6. 답은 4, 5, 7. 정답이 되겠네. 원소의 합구해달래. 9, 16.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은 이 모양이 먼저 보이면 땡큐야. 안 보이잖아요. 이거 난리 납니다. 막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난리 쳐요. 합집합의 여집합은 1, 2래. 그럼 여기가 1, 2가 있겠네. 그리고 교집합이 3, 6이래. 그럼 이제 나머지 4, 5는 어디 있어야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B 뺀 거, B에서 A 뺀 거, 이제 구해보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안드로메다 가고 조건 없다고 힘들다고 하고. 그쵸? 자, 뒷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문제도 풀리기 전에 먼저 개념 설명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요, 요런 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A, M, A, N. 이렇게 나오고 난 뒤에 여러분들한테 M과 N이 뭐냐라고 문제를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서 줘요. 첫 번째는 M과 N은 약수집합이다 라고 나오고요. M과 N은 배수집합이다 라고 나올 거예요. 다시 말하면 AM은 만약에 이 문제로 풀면 M값의 약수들의 집합이고 얘는 N값의 약수들의 집합이고 요럴 때는 AM은 M의 배수집합이고 AN은 N의 배수집합이다 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알려줄 개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요 기본적으로 2의 약수, 예를 들면 양의 약수만 취급할게요. 10의 약수. 누가 더 개수가 많습니까? 10이 더 많겠죠. 그리고 2의 배수. 10의 배수. 이럴 땐 누가 더 원소가 많습니까? 2의 배수가 많아요. 그럼 지금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 약수는 숫자가 클수록 많고 배수는 숫자가 작을수록 원소가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수 집합 관계에서 만약에 포함 관계가 나왔어요. 이렇게. 얘도 똑같이 배수인데 서로 포함 관계가 나왔어요. 그럴 땐 여러분들은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 둘 중에 누가 더 크고 작지라고 먼저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약수 문제면 당연히 숫자가 클수록 더 많으니까 여기서는 M값이 N값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라는 N값이 M값보다 크거나 같다. 배수집합일 땐 오히려 작을수록 숫자가 더 많으니까 사실상 M값이 N값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라는 거지. 왜? 배수는 숫자가 작을수록 많은 원소를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제가 이제 20번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20번 한번 보시면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일단 배수인지 약수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얘는 배수래요. 그랬을 때 M의 배수는 누구한테 포함되어 있냐? 12의 배수와 2의 배수의 교집합에 8의 배수의 교집합에 포함되어 있다. 근데 얘들아, 우리 12의 배수와 8의 배수의 교집합은 공통 배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공배수라고 있는 거예요. 공통된 배수 관계들 찾아라 라고 해서. 그럼 결국 우리가 12의 배수와 8의 배수의 공배수는 뭐가 나옵니까? 이거 찾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찾을 거 아니야. 그럼 공통된 배수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24의 배수. 바로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 되죠. 그래서 아마 얘네 둘이의 교집합은 아마 24의 배수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m 값의 배수가 24의 배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물어볼게요. m 값은 최소한 24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겠죠. 아까 배수는 숫자가 클수록 많다고 했으니까. 근데 얘가 포함돼야 되잖아요. 작을수록 많다고 했으니까 얘가 아니지. 배수잖아, 배수. 배수는 숫자가 작을수록 많잖아. 그치? 그럼 최소한 24, m 값이 24 안에 들어가려면 m 값이 24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겠죠. 거꾸로 말해서 미안. 커야겠죠. 그럼 최소한 이 m 값은 24보다는 클 거고, 그리고 포함 관계를 만족해야 되니까 m 값은 뭐의 배수가 나와야 된다? 24의 배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24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값은 뭡니까? 24. 그래서 일단 m 값은 24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이번엔 16의 배수와 12의 배수를 합친 거가 누구의 배수 안에 들어가 있대? n의 배수에 포함되어 있대. 그럼 물어볼게요. 16의 배수랑 12의 배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말을 말해줬으면 좋겠대. 12의 배수도 되고 16의 배수도 되고. 근데 아시다시피요. 16의 배수랑 12의 배수를 합쳤을 때 하나의 배수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 12 써보면 12, 24, 36, 48 이렇게 갈 거고 16, 32, 48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합치면 12의 배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4의 배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4도 여기엔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 그럼 얘는 이제 머릿속에서 요런 원소들을 갖고 있는 집합 관계인데 그게 n의 배수 안에 포함돼야 된대. 그럼 n 값은 최소한 16, 12보다는 어때야 될까? 작은 놈이 들어갈 거야. 그래야 모든 걸 다 내포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럼 결국 16과 16의 공통된 약수를 찾아보자. 공약수를 찾아보자는 거지. 그럼 16, 12, 4, 4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는 최소한 뭐? 4의 배수들을 말해줬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뭐래? 그랬을 때 n값의 최대값. 그럼 4가 들어가기보다는 4의 모도 들어가도 되죠? 약수들이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죠. 2도 말할 수 있고 4도 말할 수 있고 1은 제외하면 2 아니면 4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 무슨 값? 제일 큰 값. 따라서 n값은 4가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 문제 뭘 구해달래? 둘이 합 답은 28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이해 가셨습니까?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럼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 21번 한번 풀어봐봐. 21번. 이것도 사실 이제 내신이 되게 좋아하는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 아마 n에 도저히 이 문제를 접근할 방법이 생각이 안 나면 n에다가 한번 숫자 한번 넣어보세요. 넣다 보면 바로 규칙이 보일 거예요. 자, 한번 같이 가볼까? 얘들아, 지금 얘는 배수 문제거든요. n의 배수와 2의 배수를 합쳤더니 2n 배수가 나왔대요. 이걸 어떻게 분석하셔야 되냐면 잘 봐. 얘네 둘이 곱한 값이 나왔어요. 이게 곱한 값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an, a3. 근데 a3n 나왔어. 이거랑 똑같아요. 이게 여기랑 여기 곱한 값이 나왔을 때는 어떤 법칙이 통해요? 어떤 법칙이 통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숫자 한 10 넣어볼까요? 10? 10 넣어보면
10의 배수와 2의 배수의 교집합을 말해달래. 얘들아, 우리 10의 배수랑 2의 배수의 교집합은 뭐지? 10의 배수 아니야? 그치? 10의 배수들을 말하면 되잖아. 맞아, 제이야? 그럼 잘 봐. 여기 n에다가 10 넣었는데 여기 20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왜? 최소한 지금 여기가 2라는 짝수가 들어갔으면 여기에 만약에 짝수가 들어가면 무조건 답이 누가 돼요? 얘가 돼요. 2보다 큰 숫자가 들어가면. 4 넣어볼까요? n에다 4 넣어도 똑같은 말 나와요. 4의 배수와 2의 배수의 교집합은 4의 배수 나와요. 그 말 뜻은 뭐냐? 여기가 이미 2로 짝수가 나왔는데 여기에 뭔 어떤 짝수를 넣든지 간에 항상 얘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근데 만약에 홀수가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보자 이거지. 9를 넣었어요. 그러면 9의 배수와 2의 배수의 교집합을 찾아달래. 뭐의 배수예요? 9와 2의 최소 공배수 몇이죠? 9, 2, 18의 배수를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랑 관련 없는, 얘는 짝수인데 얘가 홀수가 나왔으니까 둘이 곱한 교집합 18의 배수가 나왔어요. 곱한. 또 다른 홀수 넣어볼게요, 선생님. n에다 11 넣어볼게요. 11의 배수와 2의 배수의 교집합 찾아달래요.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얘네들이 곱한 것들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2의 배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배수와 어떤 배수를 물어봤는데 교집합을 그 두 개를 곱한 값이 나오면 그 둘은 아마 서로 상극이야. 짝수 아니면 홀수, 홀수 아니면 짝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요 n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이미 정해졌다. 뭐? 홀수다. 전체 개수가 몇 개예요? 50까지라고 했으니까 일단 전체 50개 중에서 홀수는 25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너네가 홀수를 여기다 막 넣었어. 그랬더니 2의 배수에는 50이라는 원소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와가지고 너 나랑 똑같은 교집합 내놔. 그래서 뺏어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이 살아있어요. 얘들아 이거 좀 웃기지 않아? 얘는 2의 배수에 50이 있어. 2, 4, 점점점 50이 있고요. 얘는 홀수가 들어갔어. 예를 들면 9면 9, 18, 27 이런 배수들을 찾았는데 뺐어. 그랬더니 50이 살아있어. 그 말 뜻은 이 홀수 중에서 누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바로 50의 약수 배수들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50의 약수 배수를 얘가 갖고 있으면 얘를 뺏어올 거거든. 그럼 50의 약수 중에서 누구? 홀수인 것들을 제껴보면 되겠네. 누구 있지? 5 있을 거고. 또 10, 15 있을 거고. 그치? 또 20, 25 있을 거고. 30, 35도 있을 거고. 이해 가세요? 이런 것들 중에서 다 쓰자. 40, 45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얘도 50이 있는데 5의 배수에도 50이 있으니까 뺏어버리면 50이 인수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이 홀수에는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잖아. 근데 얘네들이 n에 들어가면 50을 뺏기잖아. 문제가 50을 갖도록이라며. 52. 그럼 끝났네? 40, 50도 안 될 거고. 그러면 25개에서 누굴 빼면 돼? 이런 숫자들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이해 가세요? 좀 어렵나? 잠깐만. 22개라고? 50, 15, 25. 잠깐만. 전체가 몇 이하였지? 50 이하지. 나 뭐를 더 셌네? 나 뭐를 더 센 거지? 50 이하의 자연수 52라고 돼 있잖아. 얘들아, 5 넣었어. 말 돼, 안 돼? 안 되고. 제껴줘야 되고. 15도 홀수, 25도 홀수. 응? 답이 22라고요? 짠짜라란. 15의 배수에 50이 없죠? 맞아. 15의 배수 50 없고, 35에도 없고, 뭐야, 됐네. 그럼 여기 1만 추가하면 되겠네. 3개 빼야겠다. 답은 22개는. 내가 뭘로 그냥 약수만 찾아버렸어. 50의 약수 배수들만. 근데 얘네들은 50을 안 갖고 있죠. n도 1이 되지 말란 말 없고요. 그러면 답은 3개 빼니까 22개네. 자, 뒷장 넘어가서요. 22번 제가 풀고 대칭 차집합은 끝낼게요. 대칭 차집합 여기서 스트레스 받으면 집합하기 싫어지니까. 자, 22번 한번 가볼게요.
자, 대칭차집합은 이렇게 나와요. 꼭 문제가 A 별표 B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자, 그럼 지금 보면 A 별표 B를 뭐라고 단정 지었냐면요. 합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놓고 너네들한테는 A 별표 B를 구한 다음에 그걸 한 번 더 별표 좀 해줘, B랑. 야, 이거 나오면 애들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이제 막 원소 넣거나 그림 그리거나 쌩 난리치거든요. 그러지 말고 우선 얘가 되게 복잡하게 전개된 식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너네들 저거를 간단하게 좀 바꿔볼게. 제이야, 이거 보면 무슨 법칙이 이미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기 무슨 법칙이 이미 돼서 전개된 식이야. 그러면 저거는 무슨 법칙을 통했길래 저런 전개식이 나왔을까? 분배 법칙이에요. 누구를 분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A 합집합을 분배한 것처럼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시 나는 A 합집합으로 묶어볼게. 이렇게 A 합집합. 그럼 앞에는 B가 남고 뒤에는 B의 여집합이 남고 가운데는 교집합이 남을 거야. 근데 이거 뭐지? 공집합이지. 따라서 A 합 공집합을 말해달라는 거랑 똑같아. 둘 중에 누가 더 커? A요. 그래서 A 별표 B는 A예요. 얘 A입니다. 그럼 또 다시 A 별표 B예요. A 대답해달라는 거죠. 끝. A 1, 2, 3, 4, 5. 답 5개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막 엄청나게 뭐 어렵게 진짜 원소를 비교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얘부터 먼저 식을 깔끔하게 바꾸고 나서 풀어달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좀 어렵죠? 마지막 진도하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188쪽, 189쪽 하면 오늘 수업 끝입니다. 더 안 나갈게. 자. 이것도 여러분들 대부분 공식은 알고 있고요. 제가 한 5초 만에 푸는 공식만 알려드릴게요. 그것만 알고 있어도 내 생각엔 여기는 기말고사 범위니까 크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일단 유한집합일 때 쓸 수 있는 공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합집합이 어디였어요? 원소가 뭐였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의 개수를 찾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NA 더하기 NB에서 교집합을 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6의 배수 찾는 거죠. 6의 배수 찾아줘. 2의 배수 찾고 3의 배수 찾아서 교집합 6의 배수 한 번만 빼준다. 그림으로 따지면 노란색 더하고 빨간색 더하면 노란색과 빨간색이 둘 다 합쳐진 파란색이 두 번 더해지니까 한 번 빼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 원소가 3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원소가 3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달라. 3개짜리. 그러면 Na 더하기 NB. 이거 한 번쯤은 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NC에서. 누굴 뺍니까? 각각의 교집합을 빼겠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가운데는 한 번 더해준다라는 거. 이 공식이 생각이 안 나거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림으로 접근하면 쉬워요. 잘 보세요. 흰 색깔.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 무늬할게. 그 다음 노란 색깔. 이렇게 체크 무늬할게. 가로로. 자, 그 다음에 파란 색깔 C 대각선으로 할게. 자, 지금 이렇게 해서 흰색, 노란색, 파란색을 더했어요. 그러면 지금 체크 무늬가 흰색에서도 한 번 더해줬고 파란색에서도 더해줬고 흰색에서도 더해줬고 노란색에서도 더해줬고 파란색에서 더해줬고 노란색에서 더해줬으니까 각각의 교집합을 한 번씩 뺀 거예요. 그럼 한 번씩 체크 무늬를 다 빼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기 체크 노란색 빼줬다고 생각하고 여기 파란 색깔 체크무늬 빼줬다고 생각하고 흰 색깔 또 빼줬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체크가. 근데 한 번쯤은 다 세줘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3개의 교집합은 한 번 더해줘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공식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선생님이 지금 별표 치는 것들.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게 왜 중요합니까? 요 별표 친 거는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누구한테 영향을 많이 받냐면, 요것들, 지금 선생님 별표 친 것들은요, 첫 번째, 서로소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A와 B가 서로소다라고 나왔어. 교집합이 공집합이래. 그럼 얘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얘도 없어지고. 그리고 얘도 없어져요. 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A랑 B랑 겹치는 게 없대. 그럼 A랑 B랑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근데 C는요? 얘는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겹치는 게 있어야 돼. C가 요 가운데 끼겠죠. 그래서 세 개 다 겹치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서란 말이 보이면 교집합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서로소이기도 한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교집합의 최대 최소 구하란 문제들이 있어요. 교집합의 최대 최소. 이놈의 최대 최소값 구하시오.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런 부분들이 줄 거고 요 부분들도 늘거나 줄 거다라는 거지. 따라서 교집합의 최대 최소 구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얘부터 먼저 보면 선생님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들아 우리 요거의 최대 최소 한번 구해볼까? 그럼 잘 생각해봐. 면적의 크기가 최대 최소를 의미한다고 생각해봐.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건 점점 멀어지다가 서로 안 만나는 일이 있겠지. 그래서 뭔가 최소가 될 것 같으면 뭔가 서로소라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A와 B의 교집합이 없으니까 0으로 최소값 아니냐라는 거지. 근데 이게 모두가 항상 서로소가 최소일 수는 없어요. 최소한 같이 교집합으로 선택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0은 안 된대. 0은 안 되고 무조건 최소한으로 겹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돼? 여기의 값이 커지면 돼요. 그럼 이 값은 자동적으로 줄어들 거니까. 그게 바로 무슨 공식이냐? 이 공식에서 최소값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합집합 개수를 알려주고 합집합이 이렇게 나왔어요. 합집합이 30명이다. 근데 A를 선택한 친구가 20명, B를 선택한 친구가 12명이다. 그랬을 때 A와 B의 교집합의 최소값 구하시오. 그럼 애들 무슨 생각해? 0이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고. 왜? 사실상 이 30은 얘네 둘이 더해서 교집합을 뺄 건데 얘네 둘이 더하면 30을 벗어나. 그럼 최소한 몇 개는 빼줘야지? 2개. 얘가 아마 최소값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선생님, 그럼 얘 최대값은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면 얘들아, 얘네들이 가까워져 봐.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다 보면 점점 교집합의 크기가 커져.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볼록 하고 안으로 들어가 버려. 그래서 예를 들면 가까워지다가 A 안에 B가 쏙 하고 들어가는 거야. A가 B 안에 쏙 들어가 버리면 무슨 일이 생겨? 교집합 자체가 B가 되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최대값은 뭘 구하냐? 만약에 A와 B의 개수를 알고 있다면 오히려 둘 중에 만약에 누가 더 크냐? A가 더 크다라고 하면 얘 자체가 바로 뭐다? 교집합의 최대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잖아. 합쳐지다 뽁 하고 들어갔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NA가 10이야. NB가 5야. 그랬을 때 NA 교비의 최대값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되자? A랑 B랑 그림을 그려놓고 너네 둘이 가까워져 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B가 A한테 뽁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런 그림이 돼버리면 결국 A와 B의 교집합은 B 자체가 되니까 최대값은 5라고 말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오히려 둘 중에 작은 게 오히려 최대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188쪽이다. 그리고 189쪽의 설명이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공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너네들은 그냥 이거 외우면 그냥 장땡이야. 외우면 이 최대 최소를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걸 공식화 해놨으니까 너네들 알아서 외울 사람은 외우셔도 돼요. 자, 선생님이 아마 개념 노트에는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자, 해볼게. 예를 들어서 NA가 NB보다 일단 작거나 같다는 전제하에 할게. 이래놓고 너네들한테 뭘 물어보냐? 합집합의 개수의 최대 최소 물어볼 거예요. 합집합의 최대 최소. 그러면 무조건 최대값은 뭐냐? 전체의 개수고요. 최소의 개수는 뭐가 되냐? NB가 됩니다.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전체가 30명이다. A 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20명이고 B에 선택한 학생은 30명이다. 그랬을 때 합집합의 최대 최소 구해달라라고 나왔어. 얘의 최대 최소는 이라고 물었어. 이해 가세요? 좀 숫자를 좀 차이가 덜 나게 할게. 이거 25로 할게. 이렇게. 왜? 뭐?
자, 최대값 구하시오. 감사합니다. 전체. 최소값 구하시오. 둘 중에 누가 더 커? 25요. 정답입니다. 선생님, 왜요? 언제가 최대야? 이렇게야. 30명인데, 바깥에 A 과목, B 과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바깥에가 빵명인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는 선택한 거야. 그럼 이 합집합은 그냥 그 전체가 다 되면 되겠죠. 이해 가요? 다 선택한 거야. 그냥 전부 다 싹 다. A, B를. 다. 동시에 다. 최소값 구하래. 볼록볼록 하다 어떻게 돼버려? A가 B한테 폭하고 들어갔을 때. 최대값이 25가 돼. 자, 반대로 이제 뭐 물어볼 수도 있겠어? 교집합의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 이게 사실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교집합의 최대 최소. 이것도 제 개념 노트에 다 있습니다. 여기는 정답이 NA고요. 여기서 조금 이제 애들이 멘붕 와요. 여기가 뭐냐면요. NA 더하기 MB에서 전체를 빼시면 돼요. 요게 바로 최소값입니다. 예시도 들어드릴게요. 전체가 30, 예로 할게. 전체가 30이래. NA가 20이래. MB가 25래. 그래 놓고 이 교집합의 최대 최소 구해달래. 첫 번째, NA. 둘 중에 누가 더 작아? 20이요. 답이 20이고. 둘이 더해. 뭐 나오지? 45. 거기서 30 빼면 15. 정답. 답 엄청 빨리 나와요.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문제 풀면 제가 이거 그냥 2공식 쓰면 끝나네요. 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 여기에 지금 최대 최소 찾아달라는 거예요. 최대값은 뭐가 되겠어? A야. B한테 점점 가까워져 봐. 그러다 너 쏙 하고 들어가 버려. 그래서 최대값일 때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A가 B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교집합이 가장 큰 값이에요. 최대값은 얘네 둘이 최대한 멀어질 대로 멀어졌을 때야. 최대한 멀어졌을 대로 멀어졌을 때인데 얘가 만약에 전체라고 하면 교집합은 어떻게 되지? 얘는 1로 넘어가고 얘는 1로 넘어가니까 NA 더하기 MB에서 전체를 빼는 게 나오지.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 거야. 이해 가요? 제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만 조금 같이 풀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너네가 한번 여기 최대 최소 문제 있나? 여기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31번 봐봐. 31번. 이 공식으로 바로 풀리나 볼게. 31번. 전체가 33이래. 여기다 쓸게. 그냥 선생님 이거 재활용할게. 여기다가. 전체가 33이래. 그리고 NA가 24. 그리고 MB가, MB 안 알려줬네. NA 교비가 12래. 그래 놓고 뭘 찾아달래? MB의 최대 최소 구해달래. 얘는 좀 문제가 좀 그지같이 나왔다. 나 저걸로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자, 어쨌든 가보자. 지금 A가 24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B가 이렇게 있나 봐. 몰라. 근데 여긴 12명이래. 그래서 얘의 무슨 값 찾아달래? 최대값, 최소값 찾아달래. 지금 시작해봐봐. 요걸 살짝 응용하면 되긴 하거든. 한번 풀어봐봐. 31번.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림으로 떠올리시면 되는데, 사실. 자, 같이 해볼게. 이런 생각 해보면 안 돼? 얘들아, 잘 봐.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건 여기가 어떨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요 부분. 요 부분이 작으면 작은 데다 12 더한 게 B잖아요. 그럼 얘가 제일 작으면 몇이라고 할까? 0. 그 말 뜻은 B가 A한테 들어가 있을 때죠. 그래서 최소값은 몇이다? 12. 일단 요 값, 이 B가 크려면 여기 값이 어떨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죠. 여기가 커야 12까지 돼서 졸라 큰 거잖아. 근데 우리 이거 합집합 개수 33 어떻게 찾죠? 얘네 둘이 더하고 얘 X잖아. 24에다가 X 더하고 교집합 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얘 뭐 나오죠? 12에서 X를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전체 33이라면 X는 뭐가 나와요? 21 이렇게 나오겠네. 문제가 뭘 구해달래? 최대 최소에 빼달래. 최대 최소 값은 21에서 12 빼면 되겠죠. 답은 9.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 좀 어렵긴 하죠. 여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이거 기말고사 범위니까 너무 막 어려운 하드한 문제는 안 낼게요. 여기서 시켜볼 만한 거 하나만 하고 끝내는 쪽으로 할게요. 두 문제만 하고. 혹시 27번 한 번만 풀어볼 수 있을까요? 27번. 두 문제 하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두 문제. 27번이랑 딱 한 문제만 더 풀고 끝낼게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도 되고 식으로 풀어도 되고. 못 풀어도 돼요. 제가 풀게요. (27번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 자, 27번 보면 이게 아마 어제 월목반에 월수금 애들 풀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 해설이랑 달라서 해설이 더 어렵게 푼 것 같다라고 했거든. 선생님은 막 ABCD 두고 푸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 자, 27번 보면 일단 식으로 한번 난 풀어볼게. 우리 아까 합집합의 개수 공식이 어떻게 됐었지? 혜인아, 너가 말해봐. 합집합의 공식은 뭐 더하기? 아직 안 해왔니? NA 더하기 NB 더하기 NC에다가 뭘 빼줬지? 교집합을 한 번씩 빼줬어요. 그리고 뭘 더해줬죠? 3개짜리 교집합을 더해줬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근데 이걸 쓰고 보니까 문제가 원하는 게 뭐였었죠? 문제가 N, A 교 B, 그 다음에 합집합, B 교 C, 그 다음에 C 교 A. 요걸 찾아달래. 얘들아, 이거랑 뭔가 비슷한 단어가 보여요? 여기 보이죠, 여기. 얘랑 뭔가 비스무리해요. 그쵸? 그래서 얘를요, 싹 다 반대로 넘길게요. 그러면 N, A 교 B 더하기 N, A, B 교 C 더하기 N, C 교 A는, 자, 갈게. NA, NB, NC 다 더하면 몇이죠? 40, 아니구나. 21, 17. 거기다가 20 더하고, 얘가 반대로 넘어올게요. 합집합 뭐였죠? 문제에서 40 빼주고 3개짜리 교집합이 뭐래요? 4를 더해달래요. 그럼 계산해보면 41, 1이니까 18, 22가 나와요. 누가? 교집합, 교집합, 교집합 더한 개수가 22개래요. 근데 자, 이제 여기서 이거를 이해하는 친구와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을 거야. 얘들아, 얘랑 얘의 차이점이 뭐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내가 맛있는 거 하나 걸게. 내가 OS를 하나 갖고 왔거든요. 얘와 얘의 차이점이 뭐죠? A교 B, 합 B교 C, 합 C교 A의 개수는 A교 B 개수, B교 C 개수, C교 A의 개수. 그렇지. 맞아.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야. 얘들아, 얘는 어디 개수를 찾은 거냐면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잘 봐. 여기 개수 세, 여기 개수 세, 여기 개수 세. 그럼 여기엔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죠. 바로 N, A, 교, B, 교, C 셋 다 겹치는 구간이 지금 몇 번 세졌어요? 3번 세졌어요. 3번. 여기서도 세고, 여기서도 세고, 여기서도 센 거야. 이해가? 그래서 22개가 나왔어. 얘가 22개가 아니라 이 전체가 22개. 근데 얘는 뭐죠? A 교 B 겹치는 거.
B교 C 겹치는 거, C교 A 겹치는 걸 먼저 찾았어. 교집합을. 그럼 얘들아, 얘네 원소를 각각 찾아봤더니 겹치는 게 있겠지. 그 겹치는 건 다 뭐로 취급해? 하나로 취급해서 마지막에 개수를 세준 거야. 이해가? 차이점이 보여? 얘는 원소를 먼저 찾은 다음에 교집합을 하나로 퉁쳐서 개수를 찾은 거고, 얘는 그냥 단순 무식하게 몇 개, 몇 개, 몇 개, 내 눈에 보이는 몇 개만 보고 그냥 더한 거지. 그러면 이걸 찾아달라고 하면 여기 22개에서 뭐를 빼줘야겠어? 교집합을 몇 번 빼줘야 돼? 2번 빼줘야 되지 않냐는 거지. 교집합이 4였거든. 그래서 22에서 8을 뺀 답은 14가 정답. 어렵지? 뒤에 건 그냥 넘어갈게. 일단은 잠깐 쉴게요.